혹시 매년 봄마다 야심차게 씨앗을 심었지만 감감무소식인 흙만 바라보며 실망한 적 없으신가요?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차가운 침묵뿐이었나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4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당신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생사의 갈림길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씨앗팔에 실패하지 않을 비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실수들을 알아보기 전에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 즉 발화에 대해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은 생명 캡슐입니다. 그 안에는 미래의 식물이 될 배아와 그 배아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초기 양분인 배젖이 들어있죠. 이 캡슐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을 깨우기 위한 3가지 열쇠가 바로 물, 산소, 그리고 적절한 온도입니다. 물이 씨앗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내부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하며 저장된 양분을 깨웁니다. 깨어난 배아는 숨을 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고 모든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씨앗의 위대한 여정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합니다. 바로 물 조절의 실패, 즉 과도하거나 부족한 물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에게 사랑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이 마를 틈 없이 계속해서 물을 붓곤 하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흙 속의 공기 주머니가 모두 물로 채워집니다. 제가 아까 씨앗이 발화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산소가 있어야 할 공간이 물로 가득 차면 씨앗은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질식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축축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은 곰팡이와 같은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연약한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이 병원균들에게 공격당해 썩어버리고 맙니다. 흙 표면은 촉촉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아래 씨앗이 묻힌 곳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진흙탕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한 관심이 씨앗의 싹을 잘라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명백한 문제입니다.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물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씨앗의 단단한 껍질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내부의 생명 활동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원히 잠든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간신히 발화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흙이 말라버리면 이제 막 나온 연약한 뿌리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특히 파종 초기에 흙 표면이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씨앗은 발화를 시도하다가 멈추고 다시 시도하다가 멈추는 과정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결국 싹을 틔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물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씨앗에게는 독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씨앗을 죽이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대체 물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정답은 항상 촉촉하지만 질척이지 않게입니다. 말이 쉽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번에 콸콸 붓는 대신 흙 표면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젖도록 여러 번 부드럽게 분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이 다져지거나 씨앗이 깊이 파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흙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만져보는 것입니다. 흙 표면이 말라 보일 때 손가락 1000마디 정도를 누워봐서 속까지 말랐다면 그때가 물을 줄 시간입니다. 또는 나무 젓가락을 살짝 찔러봤을 때 흙이 거의 묻어 나오지 않는다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발아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 조절을 잘해도 화분 바닥에 물 빠짐 구멍이 없거나 흙의 배수성이 나쁘다면 과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종용 흙은 물을 잘 머금으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가벼운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파종용 트레이나 화분은 반드시 바닥에 여러 개의 물 빠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준 후에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다면 즉시 버려주세요. 뿌리가 계속 물에 잠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면 저면 관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두면 흙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흙 표면이 과도하게 젖는 것을 막아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흙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물주기는 주는 행위보다 관리하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파종 깊이입니다. 씨앗을 너무 깊게 혹은 너무 얕게 심는 문제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씨앗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땅속 깊이 꾹꾹 눌러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씨앗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발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에너지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땅 위로 밀어 올려 햇빛을 봐야만 광합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묻혀버리면 씨앗은 빛을 향해 올라오는 동안 저장된 양분을 모두 소진해 버립니다. 필사적으로 땅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아예 땅 위로 나오지도 못하고 흙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튼튼하게 자라라고 깊이 심어준 것이 오히려 씨앗을 땅속 감옥에 가둬버린 셈이죠. 반대로 너무 얕게 심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흙 표면에 씨앗을 거의 올려두다시피 파종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수분 유지가 어렵습니다. 흙 표면은 공기 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장 빨리 마르는 곳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지속적인 수분이 필요한데 흙이 계속 마르니 발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외부 위협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물을 줄 때 물살에 씨앗이 휩쓸려가 버리거나 새나 곤충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기 어렵습니다. 간신히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흙을 단단하게 붙잡지 못하고 공기 중에 노출되어 말라버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씨앗은 안정적인 환경을 찾지 못하고 위태롭게 버티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 깊어도 너무 얕아도 안 되는 이 미묘한 깊이, 조절이 씨앗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파종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씨앗에 통용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지름의 2배에서 3배 깊이로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름이 약 1mm인 상추 씨앗이라면 2에서 3mm 깊이로, 지름이 약 5mm인 콩 씨앗이라면 1에서 1.5cm 깊이로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들은 흙을 덮어준다기보다는 흙 위에 뿌린 후 가볍게 눌러주거나 상토를 아주 얇게 채쳐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면 대부분의 씨앗을 심을 때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씨앗 봉투 뒷면에 적힌 재배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당 씨앗에 가장 적합한 파종 깊이와 시기, 발화 온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광발화성 씨앗과 암발화성 씨앗의 존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발화성 씨앗은 싹을 틔우는 데 빛이 반드시 필요한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들을 흙으로 깊게 덮어버리면 절대 싹이 트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추, 깨십, 베고니아, 페튜니아 같은 작은 씨앗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씨앗들은 흙 위에 뿌린 후 흙을 덮지 않거나 아주 얇게만 덮어서 빛이 투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암발화성 씨앗은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발화가 더 잘 되는 씨앗들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 같은 대부분의 채소 씨앗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씨앗들은 앞서 말한 황금률에 따라 적절한 깊이로 흙을 덮어 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발에 유리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발화 성공률은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씨앗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춰 심어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부적절한 온도와 빛입니다. 우리는 흔히 봄이 되면 무조건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씨앗이 같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에게는 각자 선호하는 발화 적정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씨앗은 물과 산소가 충분해도 발화하지 않고 휴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나 토마토, 가지, 오이 같은 여름 채소들은 비교적 높은 온도, 보통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화합니다. 이런 씨앗들을 아직 쌀쌀한 초봄에 아무런 보온 장치 없이 노지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너무 춥다고 느끼고 싹을 틔우지 않은 채 흙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차가운 흙 속에서 과습으로 인해 썩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추나 시금치, 배추 같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들은 섭씨 15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됩니다. 이런 씨앗들을 한여름 땡볕에 심으면 너무 덥다고 느끼고 발화하지 않는 고온 휴면에 들어가 버립니다.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씨앗이 발화를 시작하면 적정 온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봄 날씨처럼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경은 씨앗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낮 동안 따뜻한 기온에 소가 발화를 시작했던 씨앗이 밤사이 급격히 떨어진 온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을 멈추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온도는 씨앗의 발화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발화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실내나 온실에서 먼저 모종을 키운 뒤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지고 안정되면 밭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씨앗에게 안정적인 온도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씨앗에게 이상적인 온도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나 페트병을 잘라 파종한 화분 위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미니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높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랩을 씌우고 몇 개의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육묘용 히팅 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매트는 화분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흙의 온도를 발아 적정 온도로 꾸준히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고추나 가지처럼 고운 발화성 작물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는 것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창가가 오히려 추울 수 있으니 저녁에는 거실 안쪽으로 옮겨주는 정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씨앗에 발아 성공률을 결정짓습니다. 온도와 더불어 빛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광발화성 씨앗에 대해 잠시 언급했지만 발화 후의 빛은 모든 새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싹이 트고 나면 새싹은 즉시 광합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새싹은 빛을 찾아 필사적으로 키만 크는 웃자람 현상을 보입니다. 줄기는 가늘고 연약하며 잎은 노랗고 힘이 없어지죠. 이렇게 웃자란 모종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쓰러지거나 병에 걸려 죽기 쉽습니다. 따라서 씨앗을 파종할 때는 발화 전후에 빛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실내에서 파종한다면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드는 남향 창가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장소가 없다면 식물 성장용 LED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식물 성장용 조명은 햇빛과 유사한 파장의 빛을 제공하여 모종이 웃자라지 않고 짧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모종이 풍성한 수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3가지 실수를 모두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싹트지 않는다면 문제는 바로 재료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씨앗과 나쁜 흙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모든 씨앗에는 수명, 즉 발화율이 유지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씨앗 봉투에는 생산 연도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씨앗 내부의 배아가 활력을 잃어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년에 심고 남은 씨앗, 혹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씨앗을 무심코 심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싹이 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화 능력이 약해지는 씨앗부 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파종의 첫 단추는 신선하고 건강한 씨앗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묵은 씨앗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파종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발화율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티슈, 발화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접시 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이나 물티슈를 깔고 그 위에 테스트할 씨앗을 10개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젖은 키친타월로 덮어준 후 접시를 비닐봉지에 넣어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 접시를 따뜻한 곳에 며칠 동안 두면 살아있는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10개의 씨앗 중 8개 이상이 싹을 틔웠다면 발화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5개 미만으로 싹이 텄다면 발화율이 매우 낮은 것이므로 파종할 때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씨앗을 넉넉하게 뿌려야 원하는 만큼의 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헛된 기다림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파종 전에 씨앗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현명한 과정이죠. 씨앗만큼이나 중요한 재료가 바로 흙, 즉 상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텃밭이나 화단의 흙을 그대로 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씨앗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흙은 입자가 곱고 단단하게 뭉쳐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진흙처럼 변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과습과 뿌리 질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흙 속에는 각종 잡초 씨앗이나 해충의 알, 병원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새싹은 이런 경쟁자들과 병원균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거나 새싹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씨앗이 처음 뿌리 내리는 공간은 최대한 깨끗하고 안전하며 부드러운 환경이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무균실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종용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종용 상토는 씨앗 발화에 최적화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든 인공 흙입니다. 보통 피트모스,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등을 주원료로 합니다. 이 재료들은 매우 가볍고 부드러워서 연약한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물을 잘 머금으면서도 동시에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습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온 살균 처리를 거쳐 잡초 씨앗이나 병원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성장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토에 투자하는 것은 씨앗에게 최고의 유아용 침대를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초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건강한 모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농사의 시작은 좋은 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실수를 정리하자면 모든 준비가 완벽해도 재료가 부실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신선한 치즈를 만들 수 없듯이 생명력이 다한 씨앗으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씨앗을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화 기간이 짧은 양파, 당근, 파 종류의 씨앗은 1년만 지나도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씨앗을 보관할 때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채소칸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흙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 되는 파종용 상토는 씨앗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좋은 자재를 쓰듯 건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과 좋은 흙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 물 조절 실패. 우리는 씨앗을 익사시키거나 말려 죽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분무기를 사용하여 흙 표면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되 절대 질척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흙 속 수분 상태를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은 여러분을 물주기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파종 깊이. 너무 깊이 심어 씨앗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너무 얕게 심어 외부 위협에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씨앗 지름의 2배에서 3배라는 황금률을 기억하고 씨앗 봉투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특히 상추와 같은 광발화성 씨앗은 흙을 거의 덮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발화 성공률은 이미 크게 향상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 실수, 부적절한 온도와 빛. 모든 씨앗이 봄을 좋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고추처럼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씨앗과 상추처럼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씨앗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파종한 화분에 미니 온실을 만들어주거나 히팅 매트를 활용하여 씨앗의 발화 적정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싹이 튼 후에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빛을 제공해야 합니다. 햇볕이 부족하다면 식물 성장용 LED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오래된 씨앗과 나쁜 흙.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재료 자체가 불량하면 소용없습니다. 해결책은 매년 신선한 씨앗을 구매하고 파종 전 물티슈 발화 테스트로 씨앗의 활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텃밭 흙 대신 병균과 잡초 걱정이 없는 깨끗한 파종용 상토에 투자하는 것이 건강한 모종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씨앗 발화의 성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관찰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씨앗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흙이 마르면 목말라요라고 말하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싹이 튼 후 빛이 부족하면 키를 키워 빛을 보고 싶어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모두 이 작은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씨앗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씨앗을 단순한 물질이 아닌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생명체로 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정원은 실패의 아픔이 아닌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파종자가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조력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앗이 싹트지 않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 바로 물 조절 실패, 잘못된 파종 깊이, 부적절한 온도와 빛, 그리고 불량한 재료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과도한 물은 씨앗을 질식시키고 너무 깊은 파종은 씨앗을 땅 속에 가두며 맞지 않는 온도는 씨앗을 영원히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다한 씨앗과 오염된 흙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얻었습니다. 씨앗 발화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행운의 게임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과 작은 정성이 만났을 때 비로소 약속된 결과를 보여주는 과학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음 가드닝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발화, 성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